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2, 6학년도 9월 모평 우리 총평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쌤이 이제 해설 강의는 이제 다 완료를 했고, 이제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난도는 좀 어떤지, 그리고 주요 문항들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쌤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쳤을 때 좀 느낌이 좀 어땠어? 쌤이 실제로 6평도 시간을 재면서 풀어봤고 9평도 이제 시간을 재면서 풀어봤는데 6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쌤이 좀 많이 남은 반면에 9평은 쌤이 좀 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좀 체감 난도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제 난도도 좀 높은 것 같고 6모보다는 체감 난도도 꽤나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전반적인 난도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일단 공통, 쌤이 이제 난도를 표시를 해놨는데 중상, 확통은 상, 미적은 상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놨어요. 좀 더 뒤에서 문제별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공통 같은 경우에는 중상이라고 한 이유가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쉽고요.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상을 줬어. 상이라고 하기에는 쉬운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중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확실히 어려웠기 때문에 중상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6모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문제들이 15번, 21번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22번 같은 것도 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문제 좀 자세하게 한번 문항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확통, 이제 확통 런한 친구들이 좀 있을 거야. 좀이 아니라 많겠죠. 확통 어땠어? 어렵게 나왔어요. 쌤이 이거는 그 확통론 영상을 내가 따로 TCC로 좀 찍어놨었거든. 거기서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확통론한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근데 확통론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통을 잘하는데 미적을 못하던 친구들이 확통으로 넘어갔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들 6모에서의 확통을 좀 잘 쳤거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확통이 좀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고 그게 수능에서 6모 난도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벌써 반영이 됐냐면 9모에서부터 벌써 반영이 됐어. 수능은 쌤 생각에 이것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보다는 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6모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6모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난도를 딱 얘기할 때는 중에서 중상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6모가 워낙 쉬웠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수능도 워낙 쉬웠다 보니까 그 난도를 생각한 친구들이 이 모의고사를 푼다? 오, 그러면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으로 쌤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쌤 생각에는 6모랑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28, 29, 30이 다 어려워요. 당연히 쉬운 문제들은 없어. 다만 계산 과정이 쌤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9모는 좀 적었어. 계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방향만 좀 잘 잡는다면 계산 별로 없이 그냥 물론 그 아이디어를 잡는 게 힘든 거지만 그 계산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문제의 방향 잡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상으로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6모랑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난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작년 수능보다는 일단 살짝 더 어렵게,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작년 9모 있지, 작년 9모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9월이잖아. 확실히 난도가 많이 어려워졌어. 특히나 그냥 객관적인 난도도 높아진 건 사실인데 체감 난도가 훨씬 더 올라간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만만치 않았다. 결론,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흔들릴 만한 시험지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아직 뭐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6시도 안 됐거든. 그래서 아직 뭐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도 아직 많이 안 쌓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냥 쌤이 딱 치기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것 같고 체감 난도도 많이 높고 그래서 6모의 1컷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적 기준으로 보면 한 80
82에서 한 84 정도 되지 않을까? 85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 이번에 구모가 이제 재수생들, 그러니까 육모 재수생들이랑 구모 재수생들은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 구모 재수생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반수생이죠. 반수생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 확통,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84 정도 가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적 확통이 한 요 정도의 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컷이 떨어지긴 했으나 3컷, 2컷이 막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어려웠지만 쉬운 문제들은 확실히 쉬웠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에서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그 다음에 뭐 16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확실히 쉬웠어요.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도, 미적 같은 경우도 23번부터 27번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들만 다 맞추더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들 많이 맞췄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등급이 1등급 컷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도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내려갔겠지만 2등급 컷이랑 3등급 컷은 그대로 뭐 비슷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많이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컷 한 74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예상 등급 컷이니까 너무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런 난도였구나, 확실히 어려웠구나,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문항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내가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 뭐라고 돼 있어? 익숙하지 않은 패턴.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 원래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화식 문제 나왔어? 안 나왔죠? 공통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도형 문제도 원래는 14번 이렇게 딱 픽스가 됐었는데 이번에 몇 번으로 나왔지? 20번으로 나왔어. 근데 이건 몰라요. 쌤 생각엔 수능에서는 얼마든지 빈칸 추론이 다시 사라지고 도형 문제가 14번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도형 문제가 지금 빈칸 추론으로 가면서 확실히 우리가 원래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슷한 건 육모 분석이 좀 제대로 됐다면 지수로그 함수가 예전에 22번의 고난도 문제로 나왔다는 거, 그것만큼은 똑같이 나왔다.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또 11번 기니디, 그쵸? 합답형 문제가 11번에 또 등장했습니다. 수능 때까지 비슷한 기조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속도, 가속도, 위치 문제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의 난도가 확실히 어때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11번 기니디가 나온 건 맞지만 난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쉬워요. 자, 그 다음 빈칸 추론, 부활. 육모에서만 빈칸 추론이 나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실 좀 지배적이었어. 그런데 결국 빈칸 추론이 20번에 등장을 했어요. 자, 무슨 말? 앞으로 수능에서도 20번의 빈칸 추론이 나올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지수로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어. 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때는 등차 수열이 나왔지. 근데 이번에는 도형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무조건 도형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들어가고자 하는 대상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거 쌤이 이제 해설 강의를 찍었지만 빈칸 추론 문제 안 어려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해설 강의를 나중에 보시면 빈칸 추론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도형 문제가 절대 안 어렵다. 아시겠죠? 그냥 하라는 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쫄지 말고 빈칸 추론은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빈칸 추론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부활이 일어난 것 같다. 근데 수능 때도 나올 확률이 꽤 높다. 근데 그 문제들은 꼭 삼각함수 활용, 도형이 나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겠더라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3번,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쉽게,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어렵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번부터 13번까지 아까 얘기했죠? 16번부터
20번까지 확실히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이번 6모처럼 9모도 되게 쉽네 라고 느꼈을 거야. 그래서 이건 확실히 쉬웠어요. 솔직히 14번까지도 14번 문제 한번 볼까? 여기 반응이 안 되네. 14번 문제도 아이고야. 죄송해요. 좀 이슈가 있었다. 14번도 문제를 틀려고 했더니 문제가 안 틀리네. 14번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번까지 생각을 해보면 1번부터 14번까지 다 쉬웠고 16번부터 20번까지 확실히 쉬웠어요. 그래서 쉬운 건 확실히 쉬웠어. 근데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15번 그래프 추론, 여러분들 쌤이 얘기했던 접근, 이것도 해설강의 나중에 한번 봐봐.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1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접근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근데 둘 다 어려웠어. 방향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난도가 확실히 어렵고 변별력이 꽤나 높았다. 변별 문제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 엄청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게 그냥 계산하면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니지만 아마 15번이랑 21번이 어려웠다 보니까 이 22번도 더 어렵겠지 하고 손도 안 댄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 그래서 22번 해보면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닌 어렵겠지 안 풀래 한 친구들은 이것도 같이 틀렸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항상 다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뭐가 더 어려울지는 몰라. 자, 그 다음 확통 얘기도 좀 해보자. 구모의 배신이라고 적었는데 난도가 높아요. 특히나 28번 문제는 최근 수능 경향을 좀 아는 친구들은 확통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28번도 쌤이 풀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케이스 분류를 다 해야 돼? 와 빡센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계산 실수하기도 너무 좋지. 왜냐하면 그만큼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계산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난도 어려운 문제였다. 그 다음 전반적으로 확통 문제들이 문제 길이가 좀 늘어났어. 문제 길이가 늘으면 일단 체감 난도도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평소에 풀던 문제보다 너무 난도가 높은데 체감 난도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았을 거고 특히나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이야. 사실 조건 해석만 잘하면 계산이 없어요. 근데 이 조건 해석을 못 해가지고 애초에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그래서 문제의 길이, 그러니까 28번보다 사실 30번이 훨씬 쉽거든? 근데 30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왜? 일단은 길이가 길어. 그러니까 체감 난도가 높아. 이게 훨씬 더 어려워 보여.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해석하기까지가 일단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공통도 꽤나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확통도 28번까지도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대로 못 건든 친구들이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들이 어려웠고 그래서 난도가 높게 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9번이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 문제가 나왔잖아. 이항분포를 이제 정규분포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전에도 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만 내가 잘 계산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량이 좀 꽤 길었거든. 그래서 읽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량은 많지 않은데 분명히 확률 계산하는 거에서 좀 삐끗한 친구들 혹은 문제 길이에서 좀 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 자, 미적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합성함수의 중요성. 육모에서도 합성함수 문제들이 28번, 30번 둘 다 합성함수 문제였고요. 결국은 구모에서도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쌤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로 우리의 문제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고 꽤나 좀 재밌었던 거는 계산량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 맨 마지막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G형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G형이 그냥 싹 사라지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만치는 않았지 당연히. 합성함수 문제 중에서 좀 굉장히 고난도 문제 쌤이 속하는 것 같고요.
쌤은 개인적으로 28번, 육모 28번에 비해서는 난 이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난 육모 28번은 그렇게까지 막 계산량도 그렇게 안 많았고, 그리고 해석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해석이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좀 신선했어. 사실 예전에도 그런 정수와 관련된 얘기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계산 거의 없어요. 완전 아이디어성. 내가 정수값을 가지고 연달아서 정수가 나온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만 있다면 문제 계산량은 엄청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도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더라. 하지만 이 문제를 첫째 항부터 정수값으로 잡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가 중요했던 등비급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가 육모에도 등비급수, 금호에도 29번의 등비급수, 작년 수능에도 29번의 등비급수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수능도 29번의 등비급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도 29번 등비급수 연습을 꽤나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30번 치고는 이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육모 30번은 꽤 어려웠어. 작년 수능 30번도 꽤 어려웠어. 근데 올해 구모 30번은 적분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거 28번이랑 30번 위치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적분 문제가 그냥 부분 적분 문제가 나왔어. 방향을 못 잡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웠겠으나 방향을 제대로만 잡았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x제곱의 fx 이런 형태는 2의 fx제곱 형태였지. 사실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x 2의 fx제곱. 자, 이 적분식을 내가 2의 fx제곱을 gx로 바꿀 수는 있으나 문제는 뭐야? f'x가 같이 나온다는 게 불편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반대로 gx를 다 뭐에 대한 형태로? f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만 있었다면 문제 방향 잡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마지막 30번 문항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난도 자체는 요약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주요 문항들을 좀 관찰을 해보다 보면 평상시에 나오던 형식의 문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의 문제들이 나왔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난도가, 체감 난도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쉬운 문제는 쉬웠고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웠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등급이 좀 낮아요. 등급이 낮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 1번부터 13번, 14번 뺄게. 16번부터 20번, 23번부터 27번 요 문제라도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꼼꼼하게 공부하자. 알겠지? 특히나 이번 시험은 쌤이 조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였던 것 같거든. 그리고 기본기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지였던 것 같아요. 기본기만 잘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그래도 1에서 3등급 정도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결국 14, 15, 21, 22, 28, 29, 30 이 문제들을 내가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핵심인데, 이제는 미적이랑 확통을 같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난도라면. 확통이랑 미적, 예전에는 이제 확통이 워낙 쉽다 보니까 얘들아 확통은 100점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문제라면 100점 맞지가 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냐면, 이 문제들의 특징들이 뭐였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건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내가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 혹은 엔제들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익숙치 않은 문제들, 예를 들어 30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우리 확통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쫄지 말고 내가 문제는 끝까지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 문제량이 기네? 이거 너무 어렵겠지? 포기하는 순간 아싸리 그냥 안 풀리니까 꼭 읽어보시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습관들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접근. 진짜 접근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처음 본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냅다 막 그냥 계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냥 냅다 이것저것 집어넣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접근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쌤이 포커스 할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포커스만 잘하더라도 사실 이 어려웠던 15번 있잖아요. 그냥 풀려요. 진짜 그냥 풀립니다. 그 다음에 22번도 마찬가지고 22번도 사실은 그냥 계산 문제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포커스 수원에서 많이 다루던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냥 계산으로 밀고 나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기하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돼. 근데 그런 고민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도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쌤이 그냥 총평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설 강의할 때는 쌤이 문제 풀면서 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해설 강의를 좀 진득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을 해보길 바랄게요. 알겠죠? 그래서 분석이 생명이다. 구모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칠 수 있어요. 진짜 수능은 구모랑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 쌤 모의고사도 이제 이런 형태로 내가 만들 거야. 쌤이 육모를 바탕으로 만든 게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1에서 4회거든. 구모를 바탕으로 만든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5회에서 8회야. 오늘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5회에서부터 8회를 만들 거니까 육모도 되게 중요하죠. 어쨌든 육모처럼 수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둘 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푸는 건지 알았어. 이해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행동 강령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풀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분석하세요. 알겠지? 쌤한테 많이 물어봐. Q&A에다가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면 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조금 더 문제와 관련된 얘기들은 우리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총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구모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냥 집 가서 푹 쉬시고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제대로 된 분석과 함께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수능 몇 개월 남았지?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잖아. 그래서 수능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빛이 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번 쌤이랑 같이 스포일러 모의고사랑 함께 빡세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